첫 번째가 BGF 리테일. 이 친구요. 왜 이렇게 애프터마켓 이 상위 종목에 이름을 좀 자주 올리죠?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요. 네. 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, 기술적으로도 아주 이쁜 차트를 만들고 있고 실적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 2조 4,268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849억 원으로요.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%, 23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무엇보다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, 그리고 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요. 22년, 23년 영업이익이 3%대였는데 그 영업이익률 3%대를 이번 연도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추정,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편의점은 마진이 그렇게 좋은 사업 부분은 아니에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%냐 3%냐 이 1%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평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BGF 리테일뿐만 아니고 GS 리테일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객 증가와 함께 또 영업 환경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또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다만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는 좀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기준 가격 잘 잡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BGF 리테일 확실히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. 그다음에 두 번째 LNF. 이 친구는 조금 독특했죠.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까지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습니다. 네. 일단은 흑전을 했다라는 거에 시장은 주목한 거죠? 그것도 이제 실적 플러스 어제의 2차 전지 호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분기의 흑자 전환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20%, 그리고 연간으로는 플러스 70%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8억 원 기록을 했는데요. 분기에는 마이너스 82%지만은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했다.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자를 줄이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출할 양,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양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테슬라의 주요 공급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4개분기 연속 최고 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LFP,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삼성 SDI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 또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LFP 양극재 쪽으로의 이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도 같이 우호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네. LNF가 저한테는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었기도 했습니다. 제가 마켓 디너에서 손절을 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보유하시면서 손실 분인 중이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마켓 디너 진행을 하면서 그 적은 손실, 마이너스 15% 이하에서 정리를 했습니다. 손실을. 만약에 그때 손절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까지도 아마 손실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당연히 조정 추세를 좀 벗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LNF 보유를 하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진바닥은 아니지만 가바닥이라든지 확인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매수 평단과 매수 비중을 좀 조절하실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기술적으로 10만 원 가격은 저항으로 잡혀 있어요. 그래서 10만 원에서 저항 받고
8만 원에서 7만 5천 원 가격 사이를 지지하는 부분, 이런 부분들 확인하에 가시면서 또 추가 매수나 매수 평단 이런 부분들을 관리 조절해 가신다라면 이후에 한 12만 원,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자세한 대응 전략은요, 제가 2차 전지 종목들, 또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,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 이런 부분들 오픈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LNF는 확실히 두 가지 모멘텀이랑 실적이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두 자릿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실망스러웠던 친구도 있었죠. 이제 세 번째 네이버인데요. 오늘 그냥 매출만 봤을 때는 사상 최대치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주가 반응은 결국에 마이너스 6%대 하락으로 또 애프터마켓을 마무리를 지었었죠. 영업이익 이게 꺾인 게 좀 문제가 된 건가요? 글쎄요, 제가 이제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 봤고요. 네. 또 그분도 분석을 했고, 컨퍼런스 콜 내용도 정리를 해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긴 했습니다.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는요, 2분기 역대 최대 매출, 그러니까 언론 뉴스에서는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막상 주가는 마이너스 5%, 마이너스 6%, 마이너스 7%까지 네.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보는 것과 주가의 흐름이 정반대 이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매우 어렵죠.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.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,203억 원 기록을 했어요. 그런데 예상치가 5,784억이었습니다. 많이 모자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근데 그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 또 컨센서스보다 조금 많이 덜 나온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는요, 영업 비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. 네. 연간 대비해서 비용 측면에서 거의 플러스 20% 가까이 19.8%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 증가율 16.2%보다 더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었다. 이런 부분들인데요. 이 부분은 또 투자,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던 그런 비용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컨콜에서 실행형 AI 서비스 성과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기존 검색 광고 대비 클릭 전환율이 30%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3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, 이 네이버 AI 검색 광고 매출은 검색 광고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고 지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처음 숫자로 찍혔다,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. 네. 제가 이전에도 8월 초에 주투회에서 이 네이버를 매수 의견을 드린 바 있었거든요. 화요일 날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하지만 23만 원 위로 24만 원 가격은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급등 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락을 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. 이 현재 21만 1,000원, 21만 원 가격서부터 해서 한 19만 5천 원, 19만 원까지도 저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, 가격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,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, 이 가격 구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아쉬웠던 네이버까지 만나봤고요.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여승자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파트너님, 제가 오늘도 히든주 여쭤보기 전에요. 이 자랑을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8월 지금 첫째 주가 벌써 지났어요, 여러분. 지금 5거래일이 지났는데 이 5거래일 동안 수익률이 벌써 78%. 5개 종목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두 자릿대 수익률이 나왔어요. 가장 먼저 한번 이 친구 보도록 할까요? 롯데 정밀화학.
아, 벌써 10% 이상의 엄청난 슈팅이 나왔네요. 네. 삼성전자랑 같이 말씀을 드렸던 그쵸? 종목이거든요. 이제 삼성전자는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고, 이 롯데 정밀화학은 히든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쨌든지 간에 이 롯데 정밀화학의 포인트는 제가 이 당시에 설명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다른 여타의 종목들은 6월의 저점, 7월의 저점을 다 하향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롯데 정밀화학만큼은 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,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를 계속 찍어주면서 나는 튼튼하다, 나는 튼튼하다라는 것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.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리고 공개 방송하면서 매수 가격 쫓아가지 않습니다. 저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고 44,000원 가격에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8월 4일 날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큰 조정도 아니었어요. 그 이후에 또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8월 4일서부터 연속 양봉 4개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요. 저항 가격을 단기 저항 가격을 벗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월 고점 가격 5만 원 위로 한 5만 2천 원 가격까지도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런 목표 가격을 설정해 가시면서 또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설정해 가시면서 수익은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, 이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 매우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. 롯데화학정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두 번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이틀 전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히든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. 이게 네. 또 단 하루 만에 16% 상승세를 그대로 또 안겨줬어요. 네네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략을 하신 거죠? 네,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실적 관련해서 네.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매수 타이밍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목요일 날 매수 진행하면서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오늘까지 또 저항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또 23,000원, 4,000원 저항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. 제가 기준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. 홀딩할 수 있는 기준, 또 분할 매수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또 일부 챙겨가는 전략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홀딩입니다. 홀딩을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또 마지막 종목 어제 말씀드렸던 코오롱 인더까지 코오롱 인더 어제 네. 히든주도 오늘도 10% 상승이 나왔어요. 이게 이제 어떻게 10%가 나왔느냐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. 차트상으로는 오늘 2.25% 상승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제가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지금 시장은 위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엄청 강조해드렸어요. 그리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폭을 넓게 잡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56,000원서부터 해서 54,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장중 최저가가 53,900원이에요. 53,900원. 그러니까 56,000원서부터 해서 54,000원까지 예, 호가의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 평단이 55,000원이 될 것이고요. 55,000원서부터 해서 오늘 장중 최저가는 6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 실적 발표 나오면서 6만 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굉장히 성공했다.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역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. 다음 주까지 홀딩에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 또 실적까지 잘 나왔군요. 이제 오늘 히든주가 너무 궁금한데요. 히든주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 시즌에서요. 저희 파트너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27%의 수익률을 안겨줬었던 그 종목이 또 네, 이제 맞습니다. 재매수에 나선다시고요. 어떻게 네. 한번 좀 같이 제가 함께할 수가 있을까요? 앞서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중바닥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. 기술적으로. 근데 이 종목이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했어요. 검사 장비 종목인데요. 경쟁사들 이 영업이익률 평균이 한 11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 22%를 찍었습니다. 네.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됐고요.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또 수익
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긴 말 필요 없습니다. 이 히든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, 화면 하단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요. 자세한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. 저희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마다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함께 마련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승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수목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